LG 팬분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왔고 간절히 바래왔던 잠실 빅보이가 대표팀에 뽑힌 거로 모자라서 그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죠. 무려 홈런을 유일하게 친 타자가 되었고 3번의 타석에서 2루타 하나, 홈런 하나, 그야말로 완벽한 쇼케이스. 2026년 잠실 빅보이 이재원 내가 간다. LG 팬들 준비해라. 라는 어마어마한 멋진 활약이었는데요. 이런 이재원 선수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 기사도 가뜩이나 최강인 LG 이제 행복사 수준인가. 메이저리그급 대형 홈런 빅보이가 미리 전역 신고를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이재원 선수의 야구 인생 스토리를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 트윈스는 2023년 우승, 2024년 3위, 2025년 왕자에 올랐고 내년에도 리그 최고의 팀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내년 1위는 누가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전문가 10명 중에 9명, 8명은 LG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상대 감독들은 LG에 대해 전력에 빈틈이 없어 보인다는 말로 찬사를 보내곤 했어요. 투수 쪽에서는 10승 잠재력을 가진 우완 이민호와 좌완 김윤식이 차례로 병역을 마치고 2026 시즌 돌아올 전망인 가운데 타선에서는 팀이 가장 기대하는 우타 거포 자원인 이재원이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어요. 2026은 시작부터 팀의 공헌이 바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제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올 시즌 상무에서 78경기 3할의 풍구리 26홈런 91타점 OPS가 무려 1.1을 기록하며 팀 동료 한동희와 더불어 그야말로 리그를 폭격했고 그 활약으로 국가대표에도 뽑히게 되었죠. 물론 2군 기록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미 힘은 1군에서도 이미 많이 보여줬고요. 게다가 이 체코와의 평가전 사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시원한 타격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잠실 빅보이는 확실한 타격을 보여주었죠. 구자욱과 문성주의 부상으로 대체 선발되어서 이 남은 일본전 2경기는 참가하지 못해요. 아직 군인 신분인데 타이밍이 늦어서 허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이미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죠. 자, 그러면서 선발 출전도 아니었는데 9회 타석에 그냥 대타 한 타석이었어요. 박혜민 선수가 무대를 마련해줬죠. 그냥 1점 홈런 아쉬우니까 안타를 하나 치면서 무려 무사 1루에서 가운데 담장을 밀어서 넘겨버리는 장쾌한 쐐기 투런포를 터뜨리며 정말 흥분하게 했죠. 역시나 타구 속도는 이재원 선수 하면 170km는 넘겨야죠. 173.1km에 비거리는 130m가 이제 보통 기본인데 이게 당겨친 게 아니라 밀어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126.8m 발사각이 29.5도로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 이재원 선수는 40도가 넘어도 홈런 친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서 대표팀의 유일한 홈런포를 터뜨리면서 내년에 기대감을 키웠어요. 이제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무리하고 LG와 팬들의 품에 다시 안기는 일이 남았다. 자, 영경혁 감독님 또한 쾌재를 불렀으만 하죠. LG는 현재 좌타 라인, 그러니까 몇 년째 좌타만 너무 많아요. 반대로 우타자 쪽은 오스틴 딘 정도를 빼놓으면 한 시즌 20 홈런 이상을 칠 수 있는 파워 히터 유형은 이제 박동원 선수도 있지만 그냥 우타자 자체가 오스틴, 박동원, 구본혁 이렇게 3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좌우 밸런스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좌투수, 특히나 좌타자를 잘 잡는 좌투수가 선발로 나올 경우는 대단히 약점이 되기도 하였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 LG 타선에 우타 거포는 그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타자인데 잠실 빅보이가 영경혁 감독님이 구상 속에 당연히 있죠. 그러면서
LG의 핵심 타자이자 한국 시리즈 MVP인 김현수 선수가 이제 30대 후반이고 운동 능력을 갖춘 이재원이 그 한 자리를 잘 물려받는다면 LG의 타선은 안정감과 세대 교체 모두 잡을 수 있다. 현재 리그에서 30개 이상의 홈런을 때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우타자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잠실 빅보이는 잠실이건 어디든 상관이 없죠. 네.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자, 서울고를 졸업하고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LG 2차 2라운드 전체 17순위, 지금으로 치면 이제 27순위죠. 지명을 받은 이재원은 퓨처스 리그에서 두각을 항상 나타내지만 2020년 1군 데뷔에 성공했고요. 2022년 그야말로 잠실 빅보이라는 애칭을 갖게 되었던 85경기에서 13개의 홈런을 치며 뚜렷한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했고, 다만 2023년 그 기세가 오히려 꺾이며 부상도 있었고 57경기의 타율이 2할 1푼 4리 4홈런에 그친 가운데 군 복무를 하기 위해 잠시팀을 떠났고요. 그 잠실 빅보이가 공식 전역에 앞서 팬들에게 미리 화끈한 전역 신고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재원 선수는 1999년 7월 17일, 정말 좋죠? 이렇게 올해 LG가 7하고 관련이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1999년 토러스트 7이닝 7K 77구 요거랑 1999년생 동갑이고요. 192에 105kg, 그야말로 아시아 피지컬이 아니죠. 네, 피지컬만큼은 그냥 메이저리그급. 그리고 올해 12월 9일에 상무 병역 이행을 완료하게 됩니다. 자, 이재원 선수는 이렇듯 이제 2라운드에 뽑혔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3라운드라고 보이겠죠. 그리고 이때 놀라운 건 문성주 선수가 마지막으로 뽑혔다는 거.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진짜. 자, 어쨌든 아마추어 시절부터 이 잠실 빅보이의 야구 인생을 살펴보면 2학년 때는 타율 3할 1푼 6리 2홈런 13타점 OPS 0.93을 기록했는데 3학년 들어서 전반기에 극도 타격 부진이었지만 그래도 이후 그 피치를 올리면서 신인 2차 지명 직전까지 그래도 2할 9푼 2리에 3홈런 26타점 OPS 953을 성적을 기록하며 강백호와 함께 서울고등학교를 이끌었고요. 2018년 신인 지명에서 LG에게 2차 2라운드로 지명을 받고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018 시즌 아직 이제 고등학생 신분이죠. 마무리 캠프에서 류중일 감독님에게 장타력을 선보였어요. 컨택은 의무지만 힘은 진짜 다른 평가를 들었고요. 몸집에 비해 빠른 발로 많이 몸집에 비해 이게 외야 수비가 발이 빠르거든요. 의외로 그런 것도 되게 좋다. 자,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팔꿈치 부상, 무릎 부상 등으로 시즌까지 한 번도 1군에 올라오지 못했고요. 2군에서도 26경기, 14안타, 2할 1푼 7리, 홈런 2개 굉장히 부진했지만 2020년 1월 19일 질롱 코리아에서 연장 10회 말 끝내기 말루포도 치곤 했습니다. 자, 이제 2021년도 이 잠실 빅보이의 1군 이런 기록인데요. 자, 일단 7월 27일 퓨처스에서 SK전에서 혼자 10타점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1, 2군 통틀어 한 경기 10타점은 이제 처음이다. 어쨌든 그러면서 7월 현재 퓨처스에서 11개의 홈런 36타점을 기록하며 이 부분 전체 선두예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7월 17일 1군으로 올라와서 7월 19일 하나 이글스전에서 전체 8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앞선 두 타석은 범타로 물러났으나 서폴트의 초구를 그대로 노려쳐서 1군 데뷔 첫 안타를 쳤어요. 2대2 동점 상황에서 나온 귀중한 안타였으며 대주자 신민재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크게 1군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드래프트 당시에 지적한 대로 부족한 컨택 능력, 특히 변화구 대처 능력에서 아쉬운 부분을 많이 보여줬고요. 수비에서도 몇 차례 아쉬운 판단과 송구를 보여줘서 아직은 많은 담금질이 필요한 유망주임을 보여주었고요. 퓨처스 리그는 홈런 13개로 퓨처스 리그 홈런왕이 되었어요. 상무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1차에는 합격했지만 결국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게 2020년 7월 19일 데뷔 첫 안타를 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타격 폼에서는 아직은 좀
뭐랄까 너무나 세게 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안타를 치면서 아주 이 피지컬을 보면은 정말 탈아시아인, 이거는 이제 KBO 리그 피지컬은 아니죠. 이런 멋진 기록. 그리고 이제 21년에는 퓨처스에서는 또 52경기 14홈런 47타점, 그러면서 뭐 굉장히 잘해요. 이미 지난해 홈런 수를 뛰어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7월 28일 SSG와의 연습 경기에서 최민준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비거리가 무려 149m의 홈런. 그러니까 그냥 맞으면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또 8월 후반기 이렇게 와서요. 멀티히트도 하는데 8월 11일 SSG전에서 7번 타자로 출장하며 우중간을 담장을 훌쩍 넘기는 데뷔 첫 홈런표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틀 연속 멀티히트 경기는 덤, 경기 후 눈물의 인터뷰로 LG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줬죠. 바로 이 오원석 선수를 상대로 한 홈런. 지금도 보시면 약간 이제 들어 올리는 스윙을 해요. 워낙 이제 장타를 좋아하는 선수인데 요 타격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어마어마한 홈런을 치면서 시즌 1원 홈런을 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월 20일에도 뭐 어쨌든 팀에 동점을 만드는 솔로포, 그리고 삼성전에는 무려 2루타를 쳤는데 타구 속도가 180.1km. 말이 안 되는 타구 속도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년 연속 북부리그 홈런왕이 되었고 홈런은 작년보다 늘어난 16개였습니다. 시즌 막판 부진이 발목을 잡았고 결국 준 플레이오프 엔트리에는 들지 못했어요. 엔트리에 들은 외야수는 이형종, 안익훈, 문성주 선수였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2022년이 다가옵니다. 홍창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뒤 개막전 우익수로 낙점되어 선수 생활 처음으로 개막 엔트리에 포함된 시즌이었어요. 4월 2일 개막전에 8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양현종에게 두 타석 모두 삼진당하고 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올해는 타격 폼을 바꿨는데 개막 직후에 계속 예전 버릇이 나와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2군으로 보낸 것이다. 4월 부진은 타격 폼 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드디어 5월이 됩니다. 5월부터는 타격감을 찾은 듯 퓨처스에서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내며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5월 6일 1군으로 콜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7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상대 선발 놀린을 상대로 중앙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쳤습니다. 비거리가 무려 147.3m, 타구 속도는 175.3km. 그러니까 이재훈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 타구 속도가 일단 170km를 넘고요. 비거리는 그냥 130m를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맞으면 그냥 누가 봐도 홈런이야. 이게 잠실 빅보이의 어마어마한 파워죠. 자, 그리고 나서 5월 15일에는 기아 타이거즈 경기에서 임기영을 상대로 4회 말 좌측 담장을 라인 드라이브로 넘기는 역전 결승 3런을 쳤고요. 비거리 역시 132.9m에 타구 속도 역시 173.6km. 그냥 막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정도의 대형 홈런이었고요. 8회 말에는 전상현을 상대로 파울 폴대를 맞추는 홈런을 하나 더 쳤습니다. 그러면서 4타수 4안타, 2홈런 4타점, 그러면서 한 경기 최다 타점 기록을 갱신했고 멀티 홈런을 기록하게 되었죠. 자, 그 장면. 임기영 선수를 상대로, 그런데 이제 너무 들어 올리는 스윙을 하기는 해요. 지금도 보시면. 그러면서 홈런을 쳐서 그냥 까마득히 넘어가는 홈런이죠. 타구 속도 147.6, 비거리 133m. 정말 그냥 미쳤죠. 그러면서 역시나 홈런을 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전상현 선수를 상대로 또 다시 그냥 넘어가면 타구 속도 176.2, 비거리 125.4. 그러니까 잠실 구장을 쓰던 더 큰 구장을 써도 이재훈 선수가 치면 그냥 무조건 홈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재훈 선수가 공격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5월 19일에 바로 박경수 선수가 5회 말 2사 만루 위기에서 임창규의 높은 공을 잡아당긴 장타성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내면서 임창규의 승리 투수 요건과 팀의 4점차 리드를 지켜내는 정말 멋진 수비를 했고, 그 다음에는 담장까지 굴러간 박병호의 타구를 노바운드로 송구해 박병호를 2루에서 잡아낸 그런 힘을 뺀 것과 같은 폼과 달리 던지는 힘도 상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비 능력도 갖췄다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인생 수비 장면입니다. 지금 말로예요, 말로. 말로인데 여기서 이거를 정말 너무 멋있게 잡았죠. 이러면서 임창규 선수가 안아줬죠, 이재원 선수를. 자, 그리고 나서 6월 달에는 이제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이게 되었어요. 되게 아쉬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창모 선수를 상대로 뭐 첫 타석 1구 내야 뜬공, 두 번째 타석 1구 땅볼로 초구 귀신 모드를 발송시켰지만 구창모 선수의 98구 타석에서는 5구인 높은 직구를 제대로 받아쳐서 잠실의 센터 쪽 담장을 훌쩍 넘겨버리는 또 135.7m의 대형 홈런을 장렬시켰고, 시즌 8호로 잠실에서만 벌써 6개째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원 선수는 정말 잠실에 특화된 홈런 타자라는 거죠. 6월 성적은 뭐 타율이 1할 4푼 3리로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잠실 빅보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이재원 완전히 우러러보는 이대호 선배. 자, 앞으로 더 열심히 절실한 마음으로 은퇴할 때까지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장 192cm, 체중 100kg, 지금 이제 100kg가 넘죠. 이재원에게 붙은 별명은 잠실 빅보이다. 원조 빅보이 이대호와 닮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재원은 별명에 완전히 만족한다. 거기에 걸맞게 잘해야 된다며 씩 웃었습니다. 당연히 2008년 베이징 야구 올림픽 금메달 때부터 이대호를 우러러보기 시작했다는 이재호는 진짜 멋있는 선배라 솔직히 닮을 수 있는 건 모두 닮고 싶다 라고 말했죠. 정말 닮으면 좋겠죠. 실제로 덩치도 비슷하고 오히려 덩치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7월에도 팬들의 꾸준한 기용 요구에 감독이 홍창기 이탈과 더불어 기용은 하고 있으나 썩 좋지는 않았어요. 자, 어쨌든 변화구 대응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순전히 힘만으로 잠실의 담장을 넘기는 모습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여주었고, 31안타에 27타점을 올리는 클러치 능력도 있었죠. 자, 그리고 7월 26일 SSG전에 무려 시즌 10호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김광현 선수 상대로 투런 홈런을 따내기 직전에 윤희상 해설위원 이런 해설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투수 출신이라 그런지 이재원 선수의 스윙을 보면 되게 통쾌하고 호쾌하고 막 이런 기분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재원 선수의 풀스윙이 뭔가 모르게 투수에게는 되게 스윙 멋있게 한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정말 시원하고 멋있는 스윙이죠. 그야말로 홈런 타자의 스윙이 맞죠. 자, 그리고 나서 7월 28일 이렇게 김광현 선수에게 홈런을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엘라센 클럽 김광현이었죠. 왜냐면 좌투수가 LG를 상대로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올 시즌에 류현진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만큼 이 잠실 빅보이 우타자가 반드시 LG 타선에는 한 명 더 자리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 데뷔 첫 두 자리 홈런, 여기도 보면 서동민 선수의 공을 치는 순간 그냥 뭐 넘어가죠. 시즌 10호 홈런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8월에도 타율 2할 1푼 1리지만 장타율이 무려 5할 7푼 9리로 OPS가 0.897. 그러니까 사실 이 잠실 빅보이는 OPS만 높아도 돼요. 장타율만 높아도, 이게 타율이 낮아도 출루율이 낮아도 장타율만 높아도 OPS가 0.897이면 리그 정상급 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실 빅보이는 꼭 이런 자신만의 장점을 뭐 잃어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179km에 2루타도 치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요게 끝나고 류지현 감독님이 한국 시리즈에 가서 재계약될 경우 아시안 게임을 통한 병역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무를 가든 현역을 가든 일단 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왜냐면 이제 기록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시즌 후에 상무 피니스 야구 입단으로 군복무에 들어갈 것이 유력했는데요. 그러나 유강남, 최은성, 이용종 등 우타자들이 모조리 팀을 떠나며 안 그래도 좌편향이던 타선이 좌타일색이 되었고, 이에 신임 영겸혁 감독님이 이재원의 입대를 만류하고 있어 다소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무 입대를 취소하면서 군 입대를 미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약간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결국 2020 시즌이 또 한 번 다가왔고, 최은성이 FE로 떠나면서 용병 타자로 영입한 오스틴 딘을 외야수로 2023 시즌이죠. 그러면서 영규혁 감독님의 뜻에 따라 시즌 전 최은성 선수처럼 1루수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는 4월 28일부터 5경기에 출장해 16타수 4안타 3홈런, 그야말로 화끈했죠. 그리고 6월 1일에 콜업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뭐 홈런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4회 말 무사 만루 상황에서 보우슐서를 상대로 싹쓸이 2루타를 쳐서 4대2로 한 번에 역전을 했고, 각도가 12도라 홈런을 대진 않았지만 타구 속도가 무려 181km라 KT의 중견수 앤서니 알포드가 타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자, 그러면서 4월의 부재가 아쉽게 되었어요. 고우석의 부상, 정우영과 김윤식의 부진으로 인해 아시안게임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6월달은 솔직히 더 부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소극적이고 어정쩡한 타격 자세로 염경엽 감독님이 제대로 화가 났기도 했었고요. 7월달도 OPS가 0.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쉬웠죠. 네. 그리고 8월 달에도 OPS가 0.638, 그러니까 타율이 2할 6푼 1리여도 장타율이 떨어지면은 결국 이재원 선수는 아쉽죠. 그러니까 삼진이 급감했지만 컨택이 조금씩 살아나긴 했으나 뭐 정변 승부한다는 명목으로 왼손 투수 상대 플래툰 출장 기회마저 박탈당하면서 전임 류지현 시절보다도 더 기회를 받지 못해 쓸데없이 군대를 1년 미룬 꼴이 되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사실 많은 출장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퓨처스 리그에서는 6할 때 장타율로 폭격했지만 1군에서는 수싸움을 전혀 못하면서 전형적인 2군 본주가 되었고, 가히 LG 시절 박명호 선수의 재림이었죠. 자, 어쨌든 10월 14일 두산전에 8회 말 1사에서 정천원을 상대로 5개월 만에 2대2 동점을 만드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고요. 한국 시리즈에 엔트리에 포함시킨다고 감독님이 말씀하셨으나 고졸신인 김법석이 청백전이나 연습 경기에서 예상보다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선 제외되었고, 향후 이제는 상무로 입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대 전 마지막 홈런이죠. 자, 어쨌든 타격 폼이 훨씬 간결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23년에 이미 타격 폼이 예전과는 다르게 간결한 타격 폼에서 이렇게 홈런을 잘 때렸고요. 정말로 그냥 맞으면 홈런이 끝까지 넘어가죠. 잠실 끝까지. 그러면서 영규혁 감독님과 요거는 이제 살짝 사이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그랬고요. 선수들은 이제 잠실 빅보이의 이재원 선수를 굉장히 축하해주는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입대를 하게 돼요. 실제로 입대 소감, 뭐 상무에 있는 형 동생들에게 연락이 왔는지 승기랑도 전화하고 정용이 형이랑도 전화하고, 자, 그러면서 타격은 자신이 있었던 분야에서 그런지 뭐 수비는 긴장해서 계속 하고 있다. 상무에서 보완하고 싶은 점, 일단은 경기를 계속 나가고 싶다. 확실히 이 1군 무대에서 LG 트윈스가 특히나 뭐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도 하고 가을 야구를 계속 진출하니까 아무래도 이재원 선수가 타격 기회를 많이 받기가 어려워요. 이 특히나 어린 선수들, 특히 1군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세금이라는 거는 이 선수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100타석 이상 꾸준한 출장 기회가 보장돼야 돼요. 근데 LG 트윈스의 팀 성적상 그런 게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경기를 계속 나가고 싶기 위해 상무에 입대를 했고, 그것이 결국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는 거죠. 뭐 박혜민 선수에게 외야수 수비, 뭐 실제로 박혜민 선수에게 외야수 수비도 좀 많이 더 배웠으면 좋겠고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잊지 말고 기다려주시고 기억해주세요. 더 성장해서 오겠습니다. 잠깐의 이별이 지나 바로 미쳤죠. 자, 미쳤다. 10경기 10홈런 실화 폭주하는 잠실 빅보이 이재원 퓨처스 33경기 17홈런 폭발해버렸어요. 25년도 6월달에 터진 기사. 드디어 LG 팬분들이 잠실 빅보이에 미쳐버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서 뭐 2024년 상무에서는 이제 14홈런을 쳤어요. OPS도 물론 1이 넘습니다. 출루율도 4할 2푼 3리에 장타율도 6할 2푼 9리로 진짜 대단한 그야말로 퓨처스를 폭격하고 있죠. 한동희와 3번, 이재훈이 4번으로 한동희와 함께 리그를 그야말로 폭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인데요. 2023년에는 홈런이 6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마지막에 뭐 타격폼이 좀 간결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타격폼보다도 이제는 그 타격폼이 몸에 익었는지 홈런을 치면서 출루율도 지금 4할 8푼에서 4할 1푼 3리, 특히 올 시즌은 4할 5푼 7리로 지금 장타율 6할 4푼 3리와 출루율 4할 5푼 7리로 지금 자신의 최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봐야죠. 지금 가장 좋죠. 23년에도 물론 좋았지만 지금은 홈런이 26개니까 23년도 홈런 6개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이거는 타석이 지금 168타석, 277타석, 2025년에는 그야말로 프로 통산 가장 많은 타석을 소화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많은 꾸준한 출전 기회를 받으면 확실히 선수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잠실 빅보이가 이렇게 1군 무대에서는 2022년도에 확실히 굉장히 좋았어요. WRC 플러스가 121.6으로 리그에 그래도 준수, 어쨌든 최정상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얻어냈고, 역시나 걱정인 건 삼진 퍼센트가 30%가 넘을 정도로 너무 높았다는 거죠. 요게 좀 아쉬웠는데 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상무에서는 개선이 되었는데 1군에서는 얼마나 더 개선이 되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러면서 이 양준혁 선수가, 양신이 이재훈 선수를 칭찬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요. 딱 그 몸이 외국 선수, 남미 선수 같은 그런 몸이라고 해야 할까요? 홈런 4, 50개 때려야 하는 피지컬의 소유자다. 야구 선수가 봐도 넘사벽 피지컬이죠. 메이저리그 그 이상의 피지컬을 갖춘 선수인데 맞는 순간에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폭발시킨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맞으면 홈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몸 밸런스의 앞쪽 쏠림 현상으로 인해, 그러니까 이게 예전 타격 폼이에요. 손을 빨리 쓰게 되는 그런 스윙을 했었지만 앉으면서 무릎을 굽혀주면서 이제 딱 잡아주는 타격 폼을 바꾼 뒤로 그 다음에 턴을 시킴으로써 지금의 그게 이제 엄청 좋아지면서 맞는 면이 엄청 넓어졌어요. 지금은. 그러면서 이 타격 폼으로 그 체코와의 경기에서 홈런을 심지어 간결하게, 여기 보세요, 밀어서도 때릴 수 있는 그런 타격폼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밀어서 홈런을 쳤잖아요. 밀어서 때리는 타격폼이라면 홈런 30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과거의 영상에서는 대부분이 잡아 당겨서 쳤단 말이에요. 근데 잠실 빅보이가 어제 밀어서 홈런을 쳤다. 이게 저는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우 홈런 30개, LG 팬들 기대하이소.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K 베이스볼 시리즈에서 세 타석에서 3타수 2안타에 2루타 하나, 홈런 하나, 타점 2개, 타율 6할 6푼 6리, 출루율 6할 6푼 6리, 장타율 2.0, OPS 2.666,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기록한 잠실 빅보이. 밀어서 홈런 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는데요. 이재원 선수의 합류가 되는 2026 시즌, 과연 이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얼마나 더 향상된 모습으로 우리 LG 팬분들의 많은 기대감을 채워줄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이재원 선수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네, 그래도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메가칩스 과자 요것도 한번 드셔주시고, 요 떡볶이도 드셔주시면
많은 힘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기왕 군것질 하실 거면은 요거 한번 후회 없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드셔주길 바라면서 이재원 선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